수도권 브리핑입니다. 경기도가 2026년까지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약 3,000개의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제2판교 글로벌 비즈센터에서 벤처 스타트업 비전 선포 및 상생 협약식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판교를 비롯한 20개 지역에 약 66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내 최대 벤처 스타트업 공간 마련과 3,000개 벤처 스타트업 육성 등 벤처 스타트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만들고 싶다며 마음껏 창업하고 또 기업할 수 있는 기회,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한 반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22년 한 해 동안 권역별 대기 성분 측정소에서 분석한 보고서를 13일 발간했는데요. 2021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의 경우 김포는 4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평택은 1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감소했습니다. 반면 이산화탄소의 경우 김포는 2020년 428.6ppm에서 2022년 443.3ppm으로, 평택은 2020년 436ppm에서 2022년 453.8ppm으로 점점 늘어났습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5곳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위반해 서울지방노동고용청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3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의 과다 운영과 근무시간 중 미출근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서울교통공사 등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120 다산콜재단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등 4개 기관은 근로시간 면제 연간 운영 인원 한도를 초과했으며 서울의료원은 시간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 사용 가능 인원이 48명이지만 311명을 사용해 279명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서울시는 근로시간 면제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나중에 컵을 잘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제주시와 세종시에서 시행됐고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실상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영업자의 부담입니다. 라벨을 붙이고 또 컵을 걷는 등 실질적인 업무는 모두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회수 시스템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대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제도가 확실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 작은 것부터 하나씩 환경을 보호해 나가야겠습니다. (10월에는) 숙박시설 화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지난 5년간 발생한 월별 화재를 보면 10월 화재는 2,181건으로 전체 화재의 7.9%를 차지했습니다. 10월 화재 중 장소별로는 숙박시설이 30건으로 1월 4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 화재가 1,317건으로 10월 전체 화재 건수의 60.4%를 차지했고, 부주의 화재 가운데 담배꽁초가 37.4%로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북부교육지원청은 상반기 부평지역 학교 12곳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 방사능 검사를 시행한 데 이어 이달과 다음 달 학교 18곳을 추가해 검사를 확대합니다. 교육지원청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브리핑이었습니다.